저는 요즘 아주 신감운동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나는 감사운동. 자, 신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이 나온다 이런 뜻이니까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시크릿이나 이런 좋은 책들에 보면 거기다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 이른다 이런 말을 주로 써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단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성령을 깨달을 수도 있고 성령 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성불을 깨우쳐서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려면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 내가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가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걸 많이 알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에도 아주 뭐든지 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그리고 작은 것은 크게 감사하는 기술을 익히면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자기 혼자 감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잖아요. 뭐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눈빛, 표정, 말 이렇게 계속 행동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으면 다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말 억양보다는 이 표정 이런 것에 더 많은 감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해야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습관으로 굳어져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철철 넘쳐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감사한 마음이 많지 않으면 지혜가 이렇게 솟아날 수 없는 상태로 설계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항상 최적화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뇌 속에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최적화 상태가 돼가지고 잘 떠오르고 창작하기도 좋고 창의력도 생기고 번뜩 이는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참 어떤 화장품보다 좋은 화장품이에요. 제가 그냥 무뚝뚝하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즐겁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보는 사람조차도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만한 것에만 감사한다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금 너무나 어렵고 고난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그때 더 큰 행복감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슬퍼도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너무 불평불만 고통에 많은 거기 잠식당하다 보면 영원히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창의력이 출중해지죠. 아주 말도 감사함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아까 제가 가치부여 사소한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져요. 창의력이 아주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고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 그 창의력이 출중해져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사업을 잘하게 한다거나 내가 진보하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적다면 비교우위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애꾸눈인 사람이 항상 불평불만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어느 날 장님들이 있는 데를 가가지고 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탁 보고 나서는 야, 그래도 내가 눈 하나라도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평불만을 안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항상 위로만 보지 말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보아서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뭐든지 간에. 그래서 비교우위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표정과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물심양면으로 부자가 됩니다.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건 뭐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일도 착착착착 아주 희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감사를 많이 하는 축구 선수는 어떻게 상대방이 그냥 톡 건드리면 골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닌 그런 것 같지만 계속 감사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감사해야 할 일들만 많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음에 감사는 치료제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두뇌 속에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암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독도 해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썩어서 상하는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치유력을 높이는 면역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그런 조건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 몸 안에를. 그래서 정상작동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게 대인관계에서 감사하면 감사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있고 항상 감사하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아주 굉장히 왼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도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대한 만큼 저 사람도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감사하면서 아주 잘 대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감사하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